2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의 흐름 후반에 꽤 괜찮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지는 않고 지금 좀 관망하고 있고요.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후반 매집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코스피 지수 0.95% 정도 거의 1%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고가가 종가가 고가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64.26포인트 정도 선, 그 정도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낙폭이 하루 만에 대체로 만회가 되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아쉽게도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의 하락인 데다가 장중의 흐름도 보시면은 전강 후 약입니다. 장 초반에 약 20분 정도 플러스권이 유지됐지만은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서서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다소 아쉬움이 남는 하락 움직임인데요. 0.44% 하락하면서 892.30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월 저점 부근에서 헤매는 흐름 오늘까지도 나옵니다. 양시장의 온도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앞서 연수 전문가도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장에서는 산업재, 특히나 대형주, 유가증권 시장 이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철강주들이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들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CPTPP 이 부분에 참여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 부각이 되면서 고려제강과 동일제강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하며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DSR 제강이라든지 이런 철강 섹터, 포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철강 섹터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중소형 건설 중장비, 건설 기자재 쪽까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가덕도 신공항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가 됐고 또 세종시와 관련된 정책도 4월 28일 목요일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이런 온도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라고 다 좋았던 것도 아니죠. 차트 바닥에 있다고 다 올랐으면 삼성전자가 올랐어야 됐을 텐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장중에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없어도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을 이끌어줬을지는 잠시 후에 시황센터에서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주변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마감이 1.75%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6,847.90엔에 거래 마쳤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워낙에 또 하락 움직임이 뚜렷했던 데다가 오늘 장에서도 다소 장 초반에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후에 슬슬 또 만회가 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하게 초반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도 후반에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 일본 증시에서 뚜렷하게 보여줬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간은 좀 주춤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 정도 내에서의 흐름이고요. 장중에도 등락이 거듭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슈가 있다면은 이쪽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종목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렸고요. 지수는 지금은 또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0.13% 오르면서 2961.6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는 2990선까지 갔었는데 3000선을 못 넘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심천은 0.8% 정도 밀리네요. 우리 증시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엇갈렸던 것처럼 중국 증시 내에서 상해와 심천도 온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라도 영 마음 한켠이 좀 불편했던 게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 라인대까지 가네요. 밴드 상단이 1250원대였는데 이 부분을 뚫고도 브레이크가 전혀 안 걸립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지금 각도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나타냈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원달러 환율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고요.
1,217원 30전 올랐습니다. 1,272원 50전을 거래 마치면서 하루가 다르게 레벨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한때는 1,274원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증시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증시 정리하고 이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반대로 하락으로 이틀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후반 들어서 더 강했습니다. 결국 1% 넘게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전장 대비 1.08%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도 28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 거래 대금은 12조 원 넘게 집계가 됐고요. 2,667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장중의 움직임, 장 초반 잠깐 주춤하고 나서 후반까지 쭉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2,67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좀 뚜렷했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고요. 반면에 외국인에서는 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도 1,6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업종이 뚜렷하게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등락률 상위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업종 상승을 이끈 건 이슈 아니면 실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전기가스업이죠. 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국전력이 오후장까지 상승폭을 계속 키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전기가스 업종이죠. 오늘 무려 6.31%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건설업종, 주요 건설사들의 호실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건설 업종은 4.46%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고, 그리고 화학업종에서도 여기서는 LG화학의 1분기 실적 선방에 본주와 우선주까지 모조리 급등을 하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주들을 좋으면서 철강 금속업종 강했죠. 그리고 유통업종까지 2.6%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 강했던 업종들이 좀 꺾여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종이 목재 업종 먼저 보시면 이 종이 목재 업종 차트상으로 올 들어 최고치까지 찍었다가 어제와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음식료품도 오늘 하락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최근 장에서는 온통 이쪽으로 좀 쏠렸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음식료품 업종 0.3% 내렸고요. 그리고 의료 정밀도 전기 전자까지 0.1에서 2%대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 섬유 의복부터는 0.1%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이었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좀 보실 텐데 삼성전자 오늘 실적을 명확하게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계속 내내 파란불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종가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3% 전장 대비 밀리면서 64,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상승 나왔습니다. 어제 전했던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대 소식이 오늘은 그래도 윗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죠.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9,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전지 쪽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에서 크게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소폭 밀렸는데요. 0.12% 약보합권에서 41만 7,5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다음으로 삼성 SDI는 반면에 1%대 뚜렷하게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59만 8천 원에서 종가 확인이 되면서 60만 원 선에 근접하는 모습 확인됐고, 자, 그리고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죠. LG화학의 그 강세가 오늘장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1분기 실적 선방했다는 소식이죠. 자, 모처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총 순위도 높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LG화학의 경우에는 전장 대비 8%가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50만 2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쪽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는 뭐 흐름 계속 좋았습니다. 새 정부의 바이오 헬스 분야를 키운다라는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수 반영되는 흐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바이오투탑이 모두 나란히 상승이었습니다. 그것도 뚜렷한 강세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가 넘게 올랐습니다. 83만 5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도 확인해 보시면 못지않은 강세였죠. 2.9%대 오르면서 17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좀 부진했던 인터넷주들도 사실 뭐 조금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부터 보시면요. 네이버 아쉽게도 제자리 걸음수에서 거래 마쳤네요. 28만 500원에서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카카오 1%대 올랐습니다. 8만 9,3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 보시면 자동차가 오늘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밋밋한 흐름, 변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0.8%, 1% 안쪽에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0.48% 오르면서 83,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인 포스코홀딩스는 연이은 하락을 뒤로하고 강한 상승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전장 대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도 상승폭이 더 강해지는 모습 나타났죠. 29만 원 찍고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들 쪽에서도 일제히 강세 나타났습니다. KB금융부터 보시면 전장 대비 2% 올랐고요. 5만 9천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인데 3% 넘게 오르면서 42,45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건설주들인데요. 주요 건설사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종목들을 좀 묶어봤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대우건설이 장 후반 들어서도 상승폭 계속 붙었습니다. 11%대 급등하면서 7,000원 저항기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죠. 그리고 GS건설과 삼성물산까지 6%대 나란히 뚜렷한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현대건설도 5% 가까이 상승이었고요. DL도 5.6% 오르면서 6만 2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건설주들은 이렇게 장 막판까지도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철강주들입니다. 정부가 CPTPP죠.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철강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철강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철강주들의 주가가 오늘 아주 강했는데 그중에서도요. 고려제강 같은 종목은 상한가 기록이 됐고 거기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9,050원에서 장 마감이 됐고요. 동일제강도 상한가죠. 5,32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DSR 제강이 상승폭 좀 줄었습니다만 21%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한일철강 같은 종목도 아주 강했는데 다만 윗꼬리를 좀 달았죠. 그래도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8%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대한제강과 세아제강 같은 종목도 5%대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볼 텐데요. 화장품주들입니다. 정부가 29일 내일이죠.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그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새 정부 출범 30일 내에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아주 강했는데 특히 아모레퍼시픽 바로 이 종목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9% 넘게 강한 모습으로 17만 8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모레G도 8% 넘게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죠. 자, 이 밖에 한국콜마와 한국화장품 6%대 오름세 확인됐고요. 애경산업 같은 종목도 4.7% 오름세 확인되면서 2만 원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 밀리는 모습이었죠. 포인트로 4포인트 가까이 좀 하락했고 거래 대금은 구존에 좀 못 미쳤습니다. 종가는 892포인트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밀려났고요. 그리고 10시 넘어서 조금 올라오나 싶었던 흐름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자, 후반 들어서 오후까지 다시 좀 내려갔죠. 장 막판 들어서 살짝 낙폭을 좀 줄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반전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890포인트 소폭 상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시면 외국인이 2,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뚜렷하게 확인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도 37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은 3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됐다가 장 막판 들어서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보실 텐데 양극재 종목들 역시나 지금 고비를 좀 넘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비앱이 장중에 내내 파란불 켰는데 지금 종시효과구가 지나면서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0.3%대 오름세 45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다만 LNF의 경우에는 역시나 파란불로 확인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죠. 1.8%대 내림세 21만 7,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첨보 보시면 첨보도 소폭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만 6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은 오늘 삼형제가 모두 다 강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가 3% 넘게 올랐죠. 63,500원이 종가였고, 셀트리온 제약은 2.3%대 오름세 91,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HLB의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죠. 강보합권 수준에서 29,650원이 거래 종가 마감이 됐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보시면 파란불을 들어왔지만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은 0.18% 밀리면서 56,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확인해 보시면요. 자, 펄어비스가 이틀째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가 앞자리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장만 해도 앞자리가 9였는데요. 이틀 만에 지금 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전장에도 급락세를 보이더니 오늘장에도 10% 가까운 급락하는 모습, 67,000원에서 오늘장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 게임이죠.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진출에도 성과가 좀 부진하다. 이런 지금 아쉽다라는 시장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펄어비스는 주가 급락이 이어졌고 시총순위도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카카오게임즈가 소폭 상승하면서 대신 올라왔죠. 59,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좀 내려보시면 위메이드 이쪽은 조금 내렸습니다. 0.7% 내림세로 7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보실 텐데 리노공업과 LX세미콘 모두 내렸습니다. 자, 리노공업이 2% 넘게 내리면서 17만 3,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LX세미콘도 2% 가까이 밀립니다. 13만 2,600원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CJ ENM을 보시죠. 이쪽에서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시총수리도 좀 올라갔는데 12만 7천원이 종가였죠. 자,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아쉬웠습니다. 약보합권 흐름 속에서 8만 2,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팜유 관련주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요,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던 팜유 수출 금지 소식, 팜유 원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팜유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28일 0시 기준으로 팜유 원유 수출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어제 급락세를 보였던 팜유 관련주들 하루 만에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들어서는 좀 흔들렸습니다. 윗꼬리를 되게 좀 다는 모습이었죠. 샘표가 상습보 대여가 반납하면서 5%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샘표 식품과 신송홀딩스는 아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JC케미칼은 그래도 상승폭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5%대 급등세로 거래 마쳤고요. 대상홀딩스와 대상홀딩스 우선주, 대상 우선주 같은 종목도 일제히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래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했던 팜유 관련주들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식품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특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 몇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종목이 13% 급락 나왔죠. 육계주인 마니커도 8% 가까이 밀렸고요. 그리고 한일사료와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이 10% 안팎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